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해설, 유아특수 그리고 이제 초등특수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이제 뭐 시험 보시고 또는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초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맞춰보는, 그죠? 자기가 이제 푸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적중했는가, 맞았는가를 이제 채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특수 거 이제 들을 필요는 없겠죠. 조금 이제 그 영상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직강으로 오신 초등특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차피 지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아특수 해설하고 초등특수 해설하고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초등특수가 언제 이제 해설이 시작되는지 정확한 그 시간을 이제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조사했을 때 프린트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뒤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이제 집에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다 이제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이 없으니까, 안 풀어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그 프린트를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나눠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풀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풀어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푸는 것도 저는 이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답이 뭐다 정도는 써가지고 맞춰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우선은, 유아특수 교직 논술하고, 초등특수 교직 논술하고, 문제의 구조는 같습니다. 한 문제예요. 한 문제를 가지고 유아는 조금 더 유아 쪽에 맞게끔, 초등은 조금 더 이제 초등 쪽에 맞게끔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실망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내려고 이거를 몇 주 동안 그 전국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감금돼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참 어이없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락을 막 엄청 만들고, 이거는 뭐 참 19점, 20점 못 맞는 게 이상한 문제지. 문제 자체가 이게 뭐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지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 있는 그 요소만 찾아가지고, 이걸 뭐 문제라고 냈는지 진짜 좀, 교직 논술 오랫동안 좀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그죠? 강의도 하고 조금 책도 쓰고 이제 이랬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허탈한 문제다. 결국에는 유특도 그렇고 초특도 그렇고 교직 논술이 합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국엔 이제 교육과정 A, 이제 교육과정 B가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유아 거부터 한번 보면, 자, 다음은 유아특수교사인 김 교사와 유아교사인 박 교사가 발달지체 유아 철수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화의 근거에서 철수에게 지도해야 할 자기결정 행동 두 가지를 제시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결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결정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헷갈리면 안 될 것이, 자기결정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냥 구체적인 세부 기술의 명칭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해라. 그 이유라는 건 결국에는 제시문에 있는 그 상황이겠죠. 두 번째 논제는 또래 교수 적용 시 박 교사가 영희에게 실행한 사항을 두 가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래 교수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교사가 영희에게 실행한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쓰고, 또래 교수를 통해서 처리에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세 가지 논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의 근거에서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다른 점 세 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른 점의 근거에서 철수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안을 세 가지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 문제랑 초등 문제랑 이제 똑같은데 다른 거는 세 번째 논제,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다른 점, 초등 문제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 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이제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주제는 뭡니까? 전체 주제는 교수 전략이죠. 전체 주제는
교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전략이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전략, 두 번째는 이제 또래 교수라고 하는 전략, 세 번째로는 어떤 전환 교육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배점을 보면은, 그 오른쪽 밑에 배점을 보면은, 자기결정 행동 2점, 이유 2점, 또래 교수 실행한 사항 2점,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3점, 다른 점 3점, 지도 방안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량을 파악해 보면은 결국에 이제 어떻습니까? 쓸 내용이 별로 없다. 쓸 내용이 굉장히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조금 이제 길게 작성을 이제 해야만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김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난 협의회에 이어 철수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 박 교사가 얘기합니다. 우선 초등학교가 유치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보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른 점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다른 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점 세 가지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의 교실에는 흥미 영역이 없다는 거. 두 번째,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 세 번째, 초등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중등특수를 대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출제되지 않는 이제 쉬운 문제는 뭡니까? 찾아 써라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이제 던지고 그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문의 내용에 찾아서 써라라고 하는 거, 그죠? 그냥 있는 내용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지만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은 결국 이제 없는 것, 네가 아는 것을 세 가지 써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주고서는 그걸 써라.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이제 어떤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여기 제시문에 쓰여 있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고 일반론적인 문구를 답으로 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문제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다른 용어로 바꿔서 쓰기에는 너무나 이제 핵심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찾아가지고 쓰는 거다. 물론 이제 유아에서는 예전에도 이런 요소들이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20점 중에서 거의 뭐 17점 정도를 17점은 아니겠네. 한 거의 뭐 17점 그 정도 되겠네. 17점 정도를 그냥 그 다 답을 주고 그냥 옮겨 쓰게 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세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유치원과 달리 흥미 영역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그 교실에 어떤 그 물리적인 영역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다음 뭐 책 읽는 독서 영역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는 그런 활동, 저 영역으로 가면 저런 활동이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두 번째,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유치원은 수업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나?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유치원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제 유아특수 쪽으로도 제가 뭐 조금은 압니다만은 자세히는 저도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유아특수 수업을 듣긴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굳이 이제 일부러 유아특수 수업을 듣긴 했는데 사실 그 유아특수 선생님이 나보다 더 모르더라고. 그 가르치는 분이.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제 흘릴 정도로 잘 모르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아특수, 유치원에 대해서 저도 뭐,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쉬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유치원은. 그리고 초등학교에 이제 교과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상황에 근거해서 철수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안이 무엇인지 써라라고 하는 거. 요거 말고는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기면 정답이 되게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이제 뭐 풀고 안 풀고가 큰 의미가 없는데, 그죠? 요거는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이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실에는 이제 흥미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흥미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이제 뭐 특별한 활동을 할 때에 뭐 이제 과학실을 간다든가 뭐 미술실을 간다든가 음악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실에서 뭐 어떤 교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어떤 장소인 것인지를 학생에게 이제 지도하는 방법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도를 하려면 그 초등학교에 이제 직접 가가지고 초등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장소들과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직접 지도하는 방법들 또는 교실에서 모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지도하는 방법들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해진 시간이 없나 보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뭐 이제 재량에 따라서 이 활동 했다가 뭐 아동한테 이제 이 활동으로 하자 뭐 이런 융통성 있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초등학교는 뭐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과 그것에 대한 교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아동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시간표를 가르쳐야겠죠. 아동에게 시간표를 제시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각각의 수업 시간마다 어떤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초등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선은 이제 교과서를 다 이제 사가지고 이제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교과서를 보여주고 교과서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긴 책이고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교과서는 어떻게 몇 페이지인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대해 소개하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각 교과 시간마다 정해져 있는 그 교과의 교과서를 가져와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등도 당연히 이걸 썼어야 되는 거야. 썼어야 돼. 중등이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등이 조금 이제 융통성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적용하는 문제에서 대부분 이제 실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게 한 번에 답이 딱 나오지는 않는 것인데 어떻게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답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쭉 읽어보면 철수는 통합학급에서 잘 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 교사가 얘기합니다. 자, 얼마 전에 교실에서 역할놀이를 할 때 보니까 철수가 놀이의 역할을 정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뭘 못하는 겁니까? 놀이의 역할을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이제 무슨 기술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선택하기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건 헷갈릴 여지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역할을 정하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역할을 선호도에 근거해가지고 그냥 단순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역할 선택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거 다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라면 먹을까 아니면 짜파게티 먹을까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선택하기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수가 놀이의 역할을 정하지 못하고 잘 표현하지도 못해서 우물쭈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전에 손 씻기를 잘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 씻기를 잘 잊어버린다. 그럼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자기 점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자기 점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자기 관찰, 자기 평가 및 자기 강화 기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 관리 기술 이렇게 써도 되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점심 식사 전에 손 씻기를 잘 잊어버리는 등
자신의 행동을 잘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지. 그 밑에 보면 힌트를 주죠. 어떤 힌트를 줍니까? 자기결정 행동을 철수에게 지도해야 되는데 철수에게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랍니까? 좋아하는 것, 선호도에 근거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자, 그 다음에 손 씻기 표를 만들어서 줘라라고 하는 거, 그죠? 손 씻기 표라고 하는 거, 자기 점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이제 틀릴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이 좀 이제 좀 선선해졌는데, 전 좀 덥네요. 죄송한데 선풍기를 좀 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래 교수로 넘어가서, 자, 요즘 영희가 철수에게 또래 교수를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박 교사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협의한 대로 또래 교수자인 영희에게, 자, 철수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알려주었고, 철수가 잘하면 칭찬해 주도록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겁니까? 또래 교수자를 대상으로, 그죠? 어떻게 또래 교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역할, 뭐, 절차, 이런 이제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우선 이제 또래 교수와 관련된,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뭐 이제 다르게 쓸만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지? 철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려주었고, 철수가 잘하면 칭찬해 주도록 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실행했냐? 그냥 이대로 써도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지? 결국에는, 또래 교수에서의 또래 교수자의 역할과 아니면 뭐 지도,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시켰다, 연습시켰다, 뭐 안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나 이제 그렇게 답을 쓰겠죠, 결국에는. 자, 두 번째, 영희가 철수를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희를 지도해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겁니까? 아동이 또래 교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뭐 점검했다, 뭐 모니터링했다, 뭐 확인하고 피드백을 줬다, 뭐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죠? 이걸 뭐 이제 틀릴 수가 없는 거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거야. 이 교정술 문제 자체가 꽈락이 될래야 꽈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꽈락을 하려 그래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18점, 뭐 17점 그 밑에 나올 수가 이제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김 교사, 또래 교수를 적용하다 보면 철수가 친구와 잘 어울리게 되고 간식 시간에는 기다리거나 줄을 서기 등과 같은 지시 따르는 행동도 향상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 교수의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 증가된다. 뭐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잖아. 이걸 이거를 왜 문제라고 내는지 모르겠어. 다 주고서는 이거를. 그죠? 그냥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된다.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채점할 수가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여기 나와 있을 뿐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간식 시간에 기다리거나 줄서기 등과 같은 지시 따르기 행동도 향상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학교 생활에 뭐 적응하는 행동들이 뭐 향상된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것도 당연히 이제 정답이 되겠죠. 세 번째, 철수가 자기 표현하는 것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현 언어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뭐 조금 이제 설명은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친구들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또래 교수를 통해 가지고 친구와 이제 또래 교수자와 계속해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겠고.